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파트 1. 저자 정희선님은 10년이 넘게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들의 소비 트렌드를 관찰했다. 빠르게 고령화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트렌드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살펴본다. 2장은 일본의 지세대가 보이는 특징을 소비를 통해 알아본다. 3장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트렌드를 다룬다. 4장은 기술의 발달이 제품 생산과 서비스 현장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저성장 시대의 친환경 관련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를 다룬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자들의 인식,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이런 식품에 이런 기능을 첨가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탄생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식품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제한하는 제품의 포지셔닝 전략 및 신제품 개발 전략에 관해 힌트를 얻어보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은 당질 제한 혹은 저당질 식품이다. 원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출시되었던 당질 제한 식품이 체중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당질 제한에 특화된 PB 상품을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당질을 없앤 맥주의 인기가 높다. 실제로 맥주에는 당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기피한다. 2020년 10월 기린 맥주는 일본에서 최초로 당질이 전혀 없는 당질 제로 맥주를 발매했는데 시장에 출시된 후 6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되었다. 이는 기린 맥주가 과거 10년간 발매한 맥주 신제품 가운데 가장 빠르게 팔린 제품으로 기록될 정도다. 맥주 업계 3위인 산토리 또한 2022년 4월 당질 제로 맥주 더 퍼펙트 산토리 맥주를 발매했는데 당질을 제한하며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약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한다. 이 제품 또한 예상 판매량의 30%를 넘어서며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당질 제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맥주 외에도 각종 조미료와 디저트, 드레싱까지 당질을 제한한 제품들이 출시되는 중이다. 편의점도 자사 PB 상품의 저당질, 당질 제로 먹거리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일본 편의점 업계 2위인 로소는 당질을 없앤 삼각김밥을 비롯해 샌드위치, 면류 등을 출시했다. 재료 특성상 당질을 제로로 만들기 힘든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30에서 40%까지 당질을 줄였다.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에서도 PB 상품으로 당질을 없앤 디저트 제품을 출시했다. 당질을 50% 줄인 도넛부터 파운드 케이크, 와플 등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소비자가 디저트를 먹을 때 드는 죄책감을 덜고 다이어트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 또한 어차피 먹고 마시는 음료와 식품에 몇백 원을 더 지불하더라도 혈압이나 당질을 줄여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신박한데? 라고 생각한 상품이 종종 시장에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뱃살이 빠지는 맥주다.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유혹을 참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늘어나는 뱃살이 걱정되지만 번번이 유혹에 지고 만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뱃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아니 심지어 뱃살을 줄여주는 무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맥주 3사는 2019년 일제히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했다.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한 기린 맥주의 카라다 프리는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첨가된 무알코올 맥주다. 이전에도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무알코올 맥주는 시장에 있었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맥주의 등장은 처음이다. 기린 측에 따르면 기린 카라다 프리를 200명의 성인 남녀에게 매일 한 캔씩 12주 동안 마시도록 한 결과 배 주위의 총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맥주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슈퍼마켓을 둘러보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요구르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요구르트, 골밀도를 높여주는 요구르트, 자외선을 차단해 미백 효과가 있는 요구르트, 숙면에 도움이 되는 초콜릿,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밀크티,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료 등 최근 시장에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면 일본에선 시성비란 것이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중시하는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인 타이파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타이파는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 가성비를 의미하는 단어인 코스트 퍼포먼스의 머리 글자인 코스트를 타임으로 바꾼 것이다.
코스파가 가성비를 의미한다면 타입하는 시간 대비 효과 또는 시간 대비 성능, 굳이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 시성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지인 니케이 트렌디는 매년 연말이면 다가올 새해의 히트가 예측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발표한다. 2022년 11월 니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3년 히트 예측 상품 1위는 콤비니 짐이었다. 콤비니 짐을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편의점 체육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는 편의점같이 부담없이 자주 들를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의미한다. 타입화 소비가 만연하는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되어 히트 상품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콤비니 짐을 대표하는 업체는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라이잡이 2022년 새롭게 선보인 업태인 초코잡이라는 피트니스 센터다. 초코잡과 일반 피트니스 센터의 큰 차이점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초코잡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3,278엔이다. 일본의 일반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월 1만에서 1만 5천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니 초코잡은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가격에 더해 초코잡의 가장 큰 특징은 신발이나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까지 심리적, 물리적 허들이 높기 때문이다. 귀가 후 신발과 옷을 챙겨서 집을 다시 나서는 행위가 귀찮게 느껴진다. 초코잡은 이러한 허들을 단번에 낮추어 일상에서 편의점을 가듯이 커피를 마시듯이 부담없이 들를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었다. 평소 운동을 하는 고객층에서 파일을 뺏어온다면 피트니스 센터 시장은 분명 레드오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깃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초보자입니다. 전국에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는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이잡의 카마야 타카유키 이사의 말이다. 초코잡은 피트니스 센터 업계가 오랜 기간 고수해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실제로 라이잡의 카마야 이사는 경쟁 피트니스 업체를 보고 초코잡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긴 샤워실과 사물함 등을 없애고 완전 무인 영업을 하는 것은 업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선입견 혹은 업계의 기존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피트니스 센터의 기본 설계를 짠 것이다. 단지 운동뿐만이 아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아르바이트나 독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라이어는 한 권의 책을 10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팁이나 스킬 혹은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고 싶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해 2022년 11월에는 누적 이용자 수 99만 명에 달했다. 타입화에 관심이 높은 30에서 40대가 주 이용자이며 일반적인 비즈니스 서적의 독자층인 40에서 50대보다 10세 정도 젊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복리 후생의 일환으로 플라이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동영상에 익숙한 지세대를 위해 플라이어는 음성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는 고령자들의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 가운데 500m 이상의 보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려 1천만 명으로 대략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운전뿐만 아니라 보행이 어려워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들의 집 근처로 상업시설이 이동하거나 고령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쇼핑 약자 혹은 쇼핑 난민이라고 불리우는 고령자들을 위해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집 앞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슈퍼가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동식 슈퍼인 도쿠시마루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의 쇼핑을 지원하고 있다. 도쿠시마루의 트럭은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육류, 채소, 과일, 빵과 과자, 초밥, 반찬 등 400여 가지 상품을 싣고 일주일에 2번씩 고령자의 집 앞을 찾아간다. 2012년 창업 당시 트럭 2대에 불과했던 도쿠시마루는 2023년 8월 기준 1148대의 트럭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도쿠시마루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인 이토요카도와 이온 또한 트럭을 이용해 이동하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도쿠시마루는 자사가 물건을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도쿠시마루는 각 지역의 슈퍼마켓과 계약을 맺고 이동 판매 트럭을 실제로 운영할 판매 파트너에게 이동 판매에 대한 브랜드와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판매 파트너가 트럭을 구입하고 이동식 슈퍼마켓의 운영을 대행하는 개념이다.
도쿠시마루와 계약한 슈퍼는 판매 차량 한 대당 월 3만 엔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도쿠시마루에 지불한다.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은 슈퍼마켓과 판매 파트너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개업 이후에도 정중하게 고령자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의 니즈에 맞추어 상품을 추가한다. 상품 수는 공식적으로는 약 400품목, 1200점이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나기도 한다. 물론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지만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이 도쿠시마루 사업의 핵심이다. 그렇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뢰받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쿠시마루라는 브랜드를 강화한다. 이러한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미토모 씨가 그리는 미래의 비전을 들으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는 궁극적으로 도쿠시마루를 미디어로 만들고 싶어 한다. 지세대를 잡기 위한 일본의 노력. 오시카츠는 아이돌, 애니메이션 캐릭터, 배우 등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응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본어로 오시는 사람이나 물건을 밀어준다,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카츠는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세대의 약 80%가 어떠한 형태로든 오시카츠를 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지세대에 있어. 오시카츠는 빠질 수 없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지세대의 소비 행동을 대변하는 말로 메리하리 소비를 자주 들을 수 있다. 메리하리는 느슨함과 팽팽함, 늦춤과 당김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즉 메리하리 소비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지출을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역에는 소비를 철저하게 줄이는 행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초저가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비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잣대로 소비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일까? 지세대에게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지세대와의 좌담회,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세대의 의식을 조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리서치 센터인 시부야 109랩의 조사 결과를 잠시 살펴보자. 지세대에게 가성비란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결과가 흥미롭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해요. 매일매일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그 편이 가성비가 좋거든요. 라는 의견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지세대와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일할 계산이다. 이는 제품의 가격을 단지 비싸다 혹은 싸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할 일수를 계산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할 계산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다시 말해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세대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쇼핑에 있어 실패를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 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쇼핑을 하기 전에 SNS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옷을 구매할 때도 체형 진단 혹은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구입하는 지세대가 늘고 있다. 쇼핑에 있어 실패를 피하고 싶다는 지세대의 심리를 활용한 사례가 일본 최대의 패션 온라인 쇼핑몰인 조조타운이 만든 첫 오프라인 점포 니아우 라보다. 이곳은 의류는 판매하지 않고 고객에게 의류를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1인당 무려 2시간에 걸쳐 퍼스널 스타일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조타운이 모은 13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AI를 활용함과 동시에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상주에 고객에게 어울릴 만한 코디를 3가지 패턴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조조타운이 목적하는 바는 의류 구입을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투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조타운에서의 쇼핑을 소비의 지갑이 아니라 투자의 지갑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들의 투자의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나 경험이 포함된 브랜드의 체험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전동 휠체어 구독 서비스. 쇼핑 약자는 비단 지방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리가 약해져 100m 떨어진 슈퍼에도 갈 수 없거나 넓은 슈퍼 안을 둘러볼 수 없는 노인들은 도시에도 많다. 물론 인터넷 쇼핑도 있지만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거나 쇼핑할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며 사고 싶다는 고령자들도 많다. 따라서 고령자의 보행을 돕고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나 제품은 향후 성장할 여지가 큰 산업이다. 스타트업 윌은 전동 휠체어를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윌이 개발한 최신 모델인 C2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휠체어 디자인이 아니라
근미래적인 디자인을 채용한 멋진 의자와 같은 느낌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옴니 휠이라고 불리는 전방위 타이어에 의해 회전이 가능하며 5cm의 계단 정도는 쉽게 넘을 수 있다. 휠은 최근 렌탈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 4월부터 매달 14,800엔의 요금으로 전동 휠체어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이며 처음 휠체어를 받을 때는 전문 스태프가 방문해 조작 방법을 설명한다. 휠은 대여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월 14,800엔까지 구독료를 내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령자의 생활 반경은 좁아졌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되었다. 고령자 중에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다. 전동 휠체어를 적당한 가격으로 렌트해주는 구독 서비스는 한국의 기업들도 바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전동 휠체어의 구독 서비스가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도 모르겠다.